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 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PS 비즈 재테크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 수 있지. 1:1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 꽃길로. 재테크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세건의 글로벌 기술 이전과 미국의 머크사와의 공동임상 계약 체결로 글로벌 경쟁력을 다만의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수익을 향한 수익 파이터들의 빅매치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번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시간 이동우, 김상도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대결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죠. 최근 미 증시는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답답한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는 어떨까요? 증시 전망과 전략 전해주시죠. 사실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국내 시장은 상당히 좀 답답한 박스권 장세인데 미증시가 이런 구간에서 사실 좀 밀리면 체력이 약한 국내 시장은 얼마나 밀릴 수 있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거는 미국 시장이 강하게 가주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그나마 좀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불확실성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게 하반기로 갈수록 아직 금투세 이슈도 해결되지 않았고 또한 양도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수급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역시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하고 그리고 또 그걸 뭐 대체해 줄 만한 뭐 기관들도 연일 뭐 매도하고 있다가 매수하고 뭐 이런 흐름들이어서 확실히 기관들도 시장을 좀 잡아주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수가 강한 상승을 보여줄 때는 고객 예탁금이 58조, 59조 정도 이렇게 나왔었고 사실 거래소 거래대금도 15조 정도 이렇게 이상 터져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최근 시장에서 보면 고객 예탁금이 한 52조대로 좀 줄어드는 모습이나 거래대금 자체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5, 6조 정도, 거래소 같은 경우는 9조, 10조 정도. 그러니까 시장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약간 좀 관심권에서 좀 멀어졌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지수는 좀 빠져주고 있지만 돈이 한편으로 수급 자체가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투자 전략을 좀 잡아야 되는 부분은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였던 바이오 쪽이나 혹은 수급이 좀 받쳐주고 있다, 실적이 받쳐주고 있다고 하는 방산 쪽이나 조선주 이러한 종목들은 계속 주가가 조정이 나오지만 N자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포인트를 좀 잡아야 하반기까지 우리가 좀 소외되지 않고 매매에서 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답답한 시장의 돌파구가 될 기대주 엄선해 봐야 될 텐데요. 믿고 보는 두 분이 선택한 믿고 투자할 원픽 만나볼까요? 이동우 대표는 바이오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그리고 김상도 대표는 바이오 중에서 신약 개발 쪽 준비하셨는데 두 분 모두 바이오 섹터인데 각자 준비한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 바로 만나봐야겠죠. 다음 주 이 주식이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확인해 볼까요? 이동우 대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그리고 김상도 대표는 황금 바닥주를 찾아라라는 이유를 말씀 주셨는데 이동우 대표님 지금 비만 치료제가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 뭔가 좀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 보네요. 네, 뭐 바이오 제약이 이제 주도력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비만 치료제 안에서도 이제 가장 대장급들이 있었고 이제 후발주자로서의 종목들이 이제 확대된 모습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꿈의 비만약이라고 불리는 위고비가 국내 상륙을 하면서 풍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풍기 현상이 쉽게 사그라들 모습이 아닙니다. 국내 다수 제약과 바이오 기업들이 비만 치료제 개발 및 기술 이전을 활발히 이제 진행하면서 관련주 찾기와 관련주 반등이
아마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보여질 전망이고요. 위고비는 이제 세계적으로 풍기 현상을 겪은 이제 물량이 이제 확실히 이제 확보된 물량들이 아니라 물량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출시와 함께 이제 주문 사이트도 여러 차례 마비가 되면서 두세 차례 이제 유통업체에서도 원하는 만큼의 지금 물량 확보가 어려워서 그 열풍이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진다고 보여지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한미약품이 비만 치료제로 국내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 다음 달에는 신개념 비만 치료제를 이제 개발 중인데 그게 이제 미국 비만학회에서 소개될 예정이라서 아마 관련주로서 꼽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유한양행이나 인벤티지랩은 위고비의 주성분을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기술 개발에 나선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외에도 동국제약은 1회 투여로 2, 3개월간의 이제 약효가 유지되는 비만 치료제 개발 착수, 그리고 동아에스티는 미국 자회사 통해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비만 관련제 내에서 이제 순환 관련주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꼭 지켜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김상도 대표님은 이제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좀 덜 오른 종목들에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를 빼놓고는 좀 말할 그러니까 투자를 바이오 빼고는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을 수밖에 네. 없는데 어쨌든 고령화 사회가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관심 있는 쪽이 이제 비만 치료 혹은 치매 관련 이쪽에서 최근 주가의 상승들이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시장의 모든 자금들이 바이오 쪽으로 많이 좀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종목들이 한번 시세가 나기 시작을 하면 조정이 나왔다가도 어느새가 다시 또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총 조단위 종목들 보시게 되면 뭐 유한양행이나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나 ABL바이오, 펩트론 이런 시총 상위권의 종목들이 선도주 역할을 해주면서 주도주 역할을 해주면서 최근에 또 후발 개념의 대화제약이나 셀루메드 이런 또 젠백스 이런 몇천억대 시총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100% 이상 또 수익을 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바이오주 쪽에 사실 좀 훈풍이 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도 종목들 하나 보니까 뭐 제넥신 같은 경우도 최근 계속 하락하다가 갑자기 또 바닥권에서 50% 이상 또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바이오 쪽에 지금 돈이 많이 몰려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이슈가 있고 그리고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이번 주에는 제가 좀 탐방을 통해서 좀 찾아본 게 있어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또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섹터를 선택해 주신 이유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로 압축해서 봐야 될까요? 두 분이 준비한 기대주 확인해 볼까요? 이동우 대표는 한미약품, GI 이노베이션 그리고 김상도 대표는 앱클론 하이퍼 코퍼레이션 준비하셨는데 두 종목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한미약품 오늘 급등을 네. 해버려서 예. 어떻게 얘기를 해드려나 좀 고민을 했었는데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은 종목이라서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국내 비만 치료제 개발사로서는 이제 국내에서는 임상 3상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GLP-1 그리고 GIP 그리고 글루카곤까지 각각의 수용체를 작용한 최적화한 차세대 3중 억제제를 작용제로 개발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FDA 승인을 통해서 이제 임상 1상에 돌입을 했고 내년 임상 2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약물이 이제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25% 이상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요요 부작용 해결 그리고 비만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제2형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치료 잠재력을 좀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게 이제 장점으로 좀 여겨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개념 비만 치료제가 이제 미국 비만학회를 통해서 처음 공개될 예정인데 그 부분도 이제 주목할 부분이고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8월 저점 이후에 저점을 조금 높이다가 10월 들어서 박스권 내에 위치했는데 금요일 날 급등을 하게 되면서 추가 돌파를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됐고요. 거래량 증가가 지금 급증이 나왔기 때문에 32만 5천 원에서 34만 원대까지는 접근이 가능하고요. 1차적으로는 40만 원 그리고 접근은 이제 말씀드렸던 32만 원대 후반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30만 원대 초반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GI 이노베이션인데요. 이 종목은 원래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쪽은 아닙니다. 원래는 알레르기 치료제와 융합 단백질을 통해서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GI213을 이제 비만 치료제로 개발 중입니다. 이 물질은 이제 식욕 억제 작용이 아닌 지방분해 촉진과 에너지 소비량 증가 그리고 근육량 증가를 통해서 체중 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이중 융합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물질 특허 출원을 이제 완료할 예정이고요. 완료한 상황이고 최근 GI 101의 효능 입증에 대해서 피하
까지 가능성을 보였고 이 GI102에 대해서도 글로벌 제약사의 관심이 좀 높아진 종목인데 사상 최고가를 최근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의 높아진 관심 때문에 아마 14,000원 후반대에서 15,000원대 접근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지지력을 발판 삼아서 1차적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앱클론하고 하이퍼 코퍼레이션이요. 네. 첫 번째 앱클론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항암항체 전문 신약 개발 기업입니다. 주요 파이프라인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위암하고 유방암을 적응증으로 하는 항체 치료제인 AC101하고 혈액암 카티 치료제인 AT101 그리고 고형암 적응증으로 개발 중인 AT501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파이프라인은 혈액암 카티 치료제입니다. 네, 꿈의 항암제라고 불리는데 보통 혈액암에 걸리는 환자들이 혈액암에 걸렸을 때 물론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더 힘든 부분은 치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발을 했을 경우인데 동사가 개발 중인 카티 치료제는 임상 일상 참여자들이 수개월 동안 재발하지 않았다 이런 임상 결과가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상보다 훨씬 고용량을 투약하기 때문에 역시 재발 없는 임상의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중간 데이터가 요번 10월이나 아마 11월 요 사이에 아마 나올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길리어드사의 카티 치료제가 글로벌 매출이 한 1조 원 정도 나오는데 그 회사 치료제보다 더 효능이 좋기 때문에 동사의 임상 2상 결과가 나오면 동사의 주가는 상당히 파급력 있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제2의 알테오젠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제2의 HLB라는 그런 또 바이오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도 나와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좀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17,000원 아래권, 16,500원 사이에 매수를 하면 정고점 부분인 2만 원하고 22,000원 정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하이코퍼레이션인데요. 이름이 조금 생소하긴 한데 과거에 메디프론의 사명이 하이코퍼레이션으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로쉬의 라이센스 아웃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 보조 검사제 알츠플러스가 신의료 기술로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모회사를 통해서 유상증자를 하면서 350억 정도 유동성을 지금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금을 가지고 바이오 헬스케어 시니어 사업에 지금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동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그리고 당뇨 비만 치료제인 그 신약 후보 물질 NLRP3 억제제가 이번에 특허 출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5개 정도 파이프라인을 확대 추진을 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를 상당히 끌어올릴 만한 어떤 성장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수급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사모펀드 쪽에서 3일간 매수세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빠른 정보력을 가지고 미리 선침해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오늘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00원에서 1,400원 사이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정고점 라인 때 1,800원에서 2,000원까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은 충분히 다음 주에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다음 주 주목할 핵심 섹터들 만나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테마주 중심으로 증시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투자 경고 종목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뚜렷한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경영권 분쟁 테마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과 관련한 테마주까지 투기적 양상을 나타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투자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기본에 충실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투자 정보가 있는 곳 검색창에 크존을 검색하세요.